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횟수 공법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기출 천지문 통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문제들을 몇 개 선별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광역시의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구나 라고 하고 건너가기 쉬운데, 여기에 도시군 계획에 의의에 보면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틀리게 나온 겁니다. 광역시의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틀린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군 계획에는 이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입니다. 이때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시군이라고 하고요. 이때에 이 광역시에 있는 군, 이거는 같은 이름이지만 군이지만 이것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 도시군의 개념에서는. 이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에 광역도시계획 혹은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꼭 체크하세요. 저는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지역이 이렇게 있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입니다. 이 네 가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시 또는 군이어야 되고 인구 10만 명 이하여야 된다 라는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성립할 때, 그때 거기에는 그 시 또는 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만 명이라고 그랬죠. 20만 명이 틀렸습니다. 10만 명입니다. 38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하죠.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6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승인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안의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있는데 변경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게 여길 수 있는데,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이 짝으로 나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승인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승인하는 역할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승인이라고 나오면은 틀린 거예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린 겁니다. 사인은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확정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여기서는 시장 군수는 협의가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할 때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죠. 이게 틀렸죠?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은 요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특광, 특시, 특도는 본인이 확정해서 승인 절차가 없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시장 군수가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틀렸죠? 좀 전에 알아본 바와 같이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주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구성되고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제 실제 우리와 관련 있는 세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계획까지는 장기 발전 방향을 논하는 것이고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의를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 도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정보,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해요. 그래서 요 계획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제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도시 혁신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복합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복합 용도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8가지가 등장합니다. 요 세 가지가 더 늘어나서요. 좀 더 복잡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 기지 개발 정비하려면 도복 입체로 입어야 된다. 지구에 기지가 있고 그것을 개발 정비하려면 도복을 입체로 입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용도 지역,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 도복,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입체,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8가지로 구성됩니다. 물론 이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요. 용도 구역에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이 있고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뒤에 하나하나 또 계속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 이용 파트에다가 가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오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고요. 성장 관리계획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개발 행위 파트에 나오는 개발 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꼭 알아야 되고 이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조례로 혹은 시행령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거든요.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 파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의 토지 이용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그러니까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침해가 있으면 손해가 있으면은 그것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은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도 수립단위 규정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똑같이요. 예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조가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네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그 내용도 알아두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계획의 절차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절차를 보면 기, 공, 지, 수, 협, 심, 승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송부 및 공고, 송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똑같았어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같은데 용어만 좀 다릅니다. 기, 공, 지, 수립 대신에 입안이란 단어를 쓰고요. 협, 심,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공청회 대신에 공람의 형식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 계획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은 6인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6인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이 6곳에 대해서 반드시 다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특별시장 이 6인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고요. 또 공동 입안을 할 수도 있는데 이 6인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는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되는데 먼저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요. 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차등 입안하여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농어촌의 어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인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이겠죠. 그 상황에 맞게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에 뭔가 차등을 두어서 한다 그러면은 전혀 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차등을 둔다고?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틀린 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민 입안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에 내 땅과 관련될 수 있기에 그래서 또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입안 제한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입안 제한이지 입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안은 아까 6인 플러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라고 그랬잖아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익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토지 소유주, 건축물 소유주, 사업 시행자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는 주변 지역 주민, 환경단체, 지역 주민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 통칭해서 이해관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주민에는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또 용도지구의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또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항목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 입안 제한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데 뭘 입안 제한하냐면 기지가 산지에 입체하도록. 기지는 산지에 입체해야지 기지가 뭐 주택지구에 그렇게 입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지는 산지에 입체하도록 그렇게 입안 제한을 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면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자, 요것도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계속 읽어가지고 입에 좀 편하게 붙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자, 이렇게 5가지를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안 제한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하는데 국공유지를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애초에 국공유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땅이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는 거고요. 이 국계법에서는 국공유지는 다 제외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되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제외된다. 국제,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된다. 국제도포. 국공유지에서는 국제파가 도포를 입고 땡판을 그리죠. 국제도포,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있는데, 기반시설의 설치, 첫 번째 나오는 기반시설 설치는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고요. 3분의 2, 5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동의 요건도 같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주민 제한의 내용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포함되는지 5번이나 나왔고요. 지구단위 계획 4번, 3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국공유지 제외되는지 해당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내용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 요건이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는 알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 볼 시간 있으면은 위의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같이 봐야 될 것이 이 내용인데요. 용도지구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죠. 용도지구 나오는데, 이 용도지구 자체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없어요. 용도지구의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런 것만 주민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건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것들이 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 이런 것들은 제한할 수 없다. 거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주민 입안 제한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제한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요. 최대 75일 내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입안 제한을 할 때 이 제한서에 첨부된 제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은 아까 살펴본 대로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진행할 때 그 입안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부도 또 일부도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 부담시킨다고 그러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시킬 수 있다.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또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